제가 이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네. 이거 미디어 토마토 건데요. 요 미디어 토마토는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21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예, 이거는 ARS, 네. ARS 가상번호, 무선 ARS로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가상번호입니다. 네. 자세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게 이제 ARS 조사라서 이제 고관여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권이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거부권은 안 된다.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65예요. 야. 그래요. 거부권 반대. 이런 결과를 네. 대통령실에서도 보셔야 된다. 예? 이거를 가지고 자꾸 뭐 이재명 대표한테 최상병 이거 네. 해병 네, 아닙니까? 최해병 특검법. 우리 해병 네. 우리 해병 최상병 관련된 이거를 뭐 어떻게 뭐 특검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대통령실에서 이거 하다가 오히려 예.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여론이에요 지금은. 예. 그냥 수사 지켜보자 이게 아니라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하고 같아요. 있어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봤을 때 거부할 수가 없다. 야당 입장에서도 아니 여론이 이런데 어떻게 하느냐가 될 거예요 제 느낌상. 그렇죠. 아니 그거 하라고 175석 주고 그랬지 192석 않습니까? 범야권. 그 범야권 그렇게 해줬는데 네. 아니 그러면 우리 해병 최상병이 네. 이것도 특검을 못하면은 이게 국민 여론이 이게 괜찮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군대 보낸 부모들 입장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보낼 그럼요. 부모들도 있고 해병 전후회 해병 분들. 전후회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많은 이 뭡니까 네. 명예로 먹고 사는 우리 군 장병 여러분들 생각하면 네. 과연 저는 이거 처음부터 이 이슈가 이 이슈는 명명백백하게 저도 이제 군에서 거기 고생하시는 네. 장병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게 낫겠다. 이건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이제 국회의원들의 주장, 해병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뭐 황석영 작가까지 나와서 그럼요. 해병대 출신인 황석영 작가도 분노하면서 또 종교계에서도 분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임해라 빨리 하야해라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주변에 참모 중에서 네. 자꾸 1%포인트 올랐으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 듣지 말고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작가님들이나 네. 이런 여론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론을 정확히 봐야 된다라고 예. 경고를 우리 김봉신 이사님 해주셨습니다. 김봉신 이사님의 경고를 잘 들을지 한번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한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전 네, 지역에서 지켜봐야겠네요. 거부권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합니다. 전 지역에 전 지역에서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52.4니까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이걸 봐야 돼요. 격전지라고 우리가 분류됐던 수도권하고 충청은 60, 70 막 이런 상황인 거를 네. 예? PK에서도 지금 58 나왔어요. 이 정도면 이거 일방적인 여론이에요. 이걸 거부하면은 이거 거부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항쟁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어떻게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입장을 낼지 뭐 지켜보죠. 다음 주 여론 예, 흐름도 좀 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만약에 뭐 10분이나 아니면 20분 이런 분들이 소장파로 따로 그룹을 만들어 버리면 네. 그 파괴력도 상당한 거죠. 그러면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아니 국민의힘 내의 내에서, 야당 역할. 예. 거기서 뭐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최상병 특검을 우리는 찬성한다. 뭐 이라고 나온다든가. 네네. 그런 분들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럼 보수의 분열 이렇게도 개혁신당 말고도 국민 그렇죠. 내부에서도 분열될 수가 있는 그건 거죠. 이제 외형상은 분열인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쇄신? 혁신 쇄신이 뭐 이런 뭐 건가요? 먹고 살 길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살길이다. 보수의 살길. 아니 대통령 임기보다 자기 임기가 더 긴데 그렇죠. 갈참 말을 듣겠느냐. 갈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에서는 갈참이라고 네, 하지 갈참. 않습니까? 네. 오랜만에 그런 듣네. 것들이 있으면 네. 보수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덩치가 너무 크니까 좀 천천히 가는 듯해 보이지만 바로 그러한 분들이 앞에서 더 이야기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조국 혁신당이네, 뭐 개혁신당이네, 네. 국민의힘의 소장파네,
막 이런 분들이 막 더 앞에서 막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전 그렇게도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만남, 이 앞으로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날지 이거 좀 예.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아까 말씀하셨지만 뭔가 젊은 소장파 의원들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 내는 그룹이 나올 것이냐, 이것도 지켜봐야 될 건. 수도권도 그렇고요. 수도권 예. 의원들이. 예. 자, 그래요. 그 윤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거냐, 현재로서는 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하나의 뭐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마 최혜병 특검법 표결에 있어서, 뭐 표결은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주도로 이제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의결될 때 예. 무기명 투표인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우리는 다 표결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끝내 버릴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뭐 권은희 의원이나 이것처럼 가서 직접 또 투표를 하고 뭐 파열음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또 국민의힘이 21대 국회부터 보여줄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표결을 하는 사람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지금처럼 지금 뭡니까 민심이 네.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라는 왜곡된 형태의 뭐 삼위일체론 비슷하게 그렇게 했던 네. 뭐 그런 발언들이 아직도 유효한 것 같은데 그거 이미 깨진 게 증명이 됐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깨졌다. 민심하고 이게 분리가 됐다. 그런데 당신 100%로 하겠다. 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부 선출을. 예.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되고 있으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파열음이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예. 당장 뭐 수도권 의원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수도권 의원. 그럼요. 아니 당장 만약에 이제 지방선거가 네. 코앞인데 지방선거 때 자기 식구들 안 챙겨주면 이게 또 큰일 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네. 지금 대통령 긍정률이 20% 초반인데 네. 그러면 20% 선을 넘나든다라고 따지면 그걸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음.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 총선 끝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월 달에 70까지 찍었어요. 긍정률이. 예. 막 50 막 넘어가서 막 60. 선거 끝나니까 60 막 이렇게 됐거든요. 59 됐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23, 24. 아. 요 상황인데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견되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한 통 한 거에서 지금은 끝났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108명이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겠죠. 지방선거 때 그럼 난 손 놓고 있어야 되나? 그러면 다음 나 재선 못 하는데. 그렇죠. 예. 특히 수도권. 아 그렇죠. 수도권.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해병 우리 최상병, 예. 최해병, 특검. 최해병과 관련된 특검 이거는 108명 중에서도 이탈표가 나올까? 이탈할 수도 있다. 아하. 그건 이제 봐야 되겠지만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아마 이제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윤 대통령이 정말로, 그러니까 비공개로는 사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공개 뭐 참모진 회의나 국무회의 비공개 뭐 이럴 땐 사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전원 형식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 앞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 대표 만나서? 그거 할까요? 야당 대표 손 붙잡고 하던 하여튼간에 카메라 앞에서 국민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그 태도 변화부터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은 글쎄요. 이 다음 주에도 큰 폭의 상승, 뭐 상승 전환, 이걸 좀 지지율에서 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나는 것만은 안 될 것 제 같습니다. 느낌상 뭐냐면 이 예. 태도가 국민은 주권자다라는 게 딱 각인이 된 상태에서의 태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아하.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사과를 전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뭐냐면 더 낮은 사람한테 할 때 그런 거잖아요. 네. 뭐 후배한테 다른 후배 시켜서 야야야 걔한테 지난번 미안했다고 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식 사과는 아니고 만나서 만약에 국민 주권자가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국민 앞에 허리를 90도로 폴더 인사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맞긴 맞죠. 만약에 사과를 한다면 무엇을 사과한다면 당사자한테 해야죠. 하. 지금 제 생각에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렵어요. 어렵습니다. 저 안 할 것 같습니다.
변하진 않을 것 같다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 하면 네. 지금 이게 그대로 간단 말입니다.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크게 바뀌지가 않겠죠. 예. 자,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도 이제 몇 차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기회가 있었죠. 기회를 국민들이 그래도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또 촛불의 시간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 국민들의 압박이 점점 커질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의 압박이 커지면 국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국민의힘도 그렇죠. 변할 수밖에 없고 야당 탓을 자꾸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네. 보는 거예요. 야당 탓. 그게 협치가 아니라는 거는 야당한테 우리 살살 때려줘. 이게 무슨 협치입니까? 어떤 분은 그걸 똘레랑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최소한 지식인 사회, 뭐 언론인들 그리고 네. 모든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네. 굳이 똘레랑스하면 똘레랑스의 성립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당은 정말 아니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야당한테 네. 그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야당은 그러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건데. 그럼요. 거기서- 야당 보고 죽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협치고 똘레랑스입니까? 네. 국민 앞에서 당당해지셔야죠, 모두들. 그러니까 국민들은 표로 예. 의석수로 분명히 보여줬는데 예. 그걸 계속 거부한다? 그럼 또 다른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